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47강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참 많은 우리 부분이에요. 왜 공부하지? 무엇을 공부하지? 우리가 만사형통하기 위한 부분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 만사형통, 풍요, 행복, 건강, 요거 차분하게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공철학 60강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제일 중요한 한 장을 뽑아라. 그래서 제가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왜 이 부분을 제가 40 이렇게 20으로 나눠놨는지에 대한 오늘 증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오늘 얘기할 부분이 데이터입니다. 여태까지에 전부 하고 있는 AI 쌈질에서 빅테크들 쌈질에서 드디어 XAI 일론 머스크가 XAI 나오는 순간에 지금 모든 것보다 제일 그 실력이 좋은 거로 또 나타났어요. 오픈 AI는 사람들도 도망가고 지금 이래 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아직 계속 적자가 나거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좀 관계도 이상해졌어요. 지금 챗 GPT 쓰다가 제미나이로 가는 게 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옮겨간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 아니면 도 아니, 뭐 아니면 백도 나온다. 여기에 빅테크들도 어느 하나만 살아남고 다 죽는다. 그런데 드디어 라마, 그 만든 메타가 드디어 이쪽 데이터 부분으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드디어 스케일 AI라는 회사를 인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철학을 이미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와 지식을 가진 우리 50대, 60대가 나름대로 지혜로운 공철학 입장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알고 이 부분을 전문 지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부분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차분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계속 개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죠. 왜요?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원 페이지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 센텐스로 얘기해야 돼요. 원 워드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기억이 안 남아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지도 하나로 이 부분이 남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사형통을 돈 깨자,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으로 지도로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우주의 역사가 이제는 나름대로 마음 하나로 이 부분이 전부 모여져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에 왔고 멜류넷의 시대가 왔고 여기에 AI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이 할 건데 그거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데이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물리화학이 이미 시작된 이 부분부터 우리가 가장 하는 사성제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오늘 지혜와 도덕의 기술 얘기에 대한 얘기가 창조기술 얘기를 계속 제가 끌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조기술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뭘 해야 돼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기술 독립군이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기 다 잘세인데 what?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에 나름대로의 인문학적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합친다 그러면 지혜가 합쳐진다 그러면 엄청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건물주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창업주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할 수 있는 부상이 거의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AI 시대에 AI 바우처 교육이 좀 이제 시작될 거고요. 누구나 AI, 모든 18세 이상 국민들한테 연간 10만 원씩 돈을 줘서 바우처로 줘서 AI를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좋은 일자리를 창조하는 쪽에 기술을 역량을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냐면요. 여기 보면요. 계정회라고 그래요. 계정회가 뭐냐면 창조기술 요 부분부터가 사실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혜를 깨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 만드는 창조부터 우리가 해보자. 이제 이런 생활을 하고요. 제가 우리 이경희 대표님한테 제가 좋은 일자리 앞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돈 벌 수 있는 부분에 저하고 친해야 돼요. 자, 이제 네, 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생산의 요소가 토지, 금전, 노동, 이렇게 공장의 이 얘기만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드디어 데이터라는 부분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신생산 요소로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새로운 자본으로서 글로벌 이코노미의 이 부분으로 나오고 있죠. 드디어 이 부분이 엔비디아가 4조 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못 해요. 한국 저, 저, 저 예산의 몇 배가 되는지도 몰라요. 기업 하나의 기업 가치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청이 발전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모든 기존 산업의 파괴적 혁신이 나와 있는데 파괴적 혁신은 뭘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영감받아서 보답행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 이전에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파괴에 대한 모든 방법론이 여태까지의 공철학에 있어서의 45강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기술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같이 연결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IMC International Maintenance Conference라는 부분에 키노트 스피커를 갔는데 이때 잭 니클라우스 주니어가 은퇴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였어요. 부부가 나와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왔는데 미국 핵 잠수함의 PM을 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이 부분을 자기가 이 부분을 하면서 핵 잠수함은 만약에 메인테넌스 혹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상 경상이 없습니다. 왜요? 다 몰살이에요. 200명 되는 잠수함 승조원이 한꺼번에 죽어야 돼요. 심해 속에서. 그래서 엄청난 혁신을 시도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식스 시그마는 기본이고요. 프로액티브 메인테넌스, 릴라이어블 센터드 메인테넌스, 뭐 토탈 PTPM서부터 하다못해 일본의 가이젠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이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40년을 해놓고 나서 그 혁신에 성공할 수 있는 simple answer, back to the basics. 이거를 기조 강연 첫 번째 장에 이 부분을 표현을 하더라고. 거기 모였던 1000명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립박수가 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해. 저는 그때만 해도 꼭 20년 전 얘기입니다. 베이직이 뭐지? 이걸 가지고 사실은 몇 년을 고민했어요. 한 2년을 고민했어요. 베이직이 뭐야? 유치원 때 배운 거야? 뭐를 베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서 바뀔 수 있는 거냐. 하고서 2년을 고민하고 났는데 제가 2007년도 돼서 하고 머릿속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back to the basics가 back to the mind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back to the data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제가 2007년도 와가지고서 제가 깨침이 있었어요. 그때 지혜가 이렇게 이제 오른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부분을 인문학적 입장에서 8만 대장경이 5,233만 자인데 이거를 원 페이지 260자로 얘기한 게 반야심경이에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 원 페이지가 산상수훈 마태 5장에서 7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이 10번 통독을 하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를 완 센텐스로 얘기하니까 마음먹기 달렸다. 일체유심조로 딱 정리가 되더라. 성경으로서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 가족은 뭐 당연하고 원수조차도 내 몸으로 사랑하라. 이게 왜 그렇죠? 전체가 나다. 나 아닌 것이 나다. 우리 공철학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나 아닌 것이 나고 전체가 나다라는 개념이 딱 깨쳐지는 순간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걸 다시 원워드로 얘기하니까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딱 보니까 데이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보호해서 월급 주는 건 잘 줘야 되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집에서 애나 잘 보면 되지 뭐 이러고서 하면 안 된다.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깨치는 순간에 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머릿속을 때리면서 막 생각이 막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깨지면서요. 모든 얘기가 이렇게 풀려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갈릴레이가 근대 과학기술의 아버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릴레이가 했는데 망원경을 이용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아무리 악을 쓰고 얘기를 하더라도 보내니까 태양 흑점을 보고서 태양 흑점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정성 그림으로 그리고요. 위치를 정양으로 표시를 해서 그거를 1년을 전부 다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표현했대. 1년 됐더니 다시 흑점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관측입니다. 다봄, 우리 관, 측, 재다 보고 재다라는 관측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뭐예요? 데이터화한 거예요. 근대 과학 기술이 데이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예요? 근대 과학 기술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근대 과학 기술이 나름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영성이라는 부분 쪽으로 마음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니까 이 얘기가 되더라. 그런데 이거를 나름대로의 이 부분을 2022년도에 이 부분이 다시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이 다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마윈이 얘기하는 부분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가 저물고 데이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데이터는 뭐예요? 복수입니다. 단수가 뭐예요? 데이터스예요. 데이터스. 그렇죠? 데이터에 적분을 한 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을 미분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그냥 IT만 가지고 여태까지 악을 쓰고서는 이렇게 아닌 말로 그냥 허둥지둥 살아왔었던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QCD 입장에서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입장에서 엄청난 낭비를 가져온 게 이 부분이었었다. 자, 이것이 노벨 경제학상도 결국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한다. 다른 현실 지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데이터 시대가 왔습니다. 데이터 중심, 데이터 센트릭 AI가 향후 과제다. 앤드루용 AI의 4대 석학이에요. LLM, 챗GPT, 제미나이 전부 쓰레기다. 앞으로 물리적 법칙, 시간, 공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월 모델이 대안이다. 얀 루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메타에 가 있습니다. 저는 물리적 법칙, 시간, 공간, 상호작용은 뭘로 이해해야 돼요? 철학으로 이해해야 돼요. 영성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공철학을 제가 한 이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하고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하고서 우리가 밖을 좀 내다봅시다. 과연 깜깜해요? 안 보여요? 깜깜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한 이유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깜깜하죠. 깜깜한 게 아니고 안 보이죠.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몸 심장에서부터 에너지 빛이 나오기 때문에 보이고 그 빛이 영성이고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고 금 들어가면 금 끼고 이 얘기 우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드디어 올해 6월 달에 메타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회사를 140억 불에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알고리즘 개발해서 이제는 뭘로 들어왔어요? 데이터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 지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들어왔었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시대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중에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는 지혜를 깨치는 아까 얀 루픈의 이 물리적 법칙 시간 연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영성의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이 월드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이 또 AI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자, 눈으로는요, 대화를 하는데 말로는요,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여자들하고 처음에 연애할 때 그래요. 뭐 하자 그럴 때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눈빛과 몸짓은 돼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 연애 시절로 되돌아가 보자고요. 말로는 안 돼요, 그러는데 눈빛과 행동, 몸짓은 돼요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메타가 안경을 지금 스마트 글래시스를 개발하는 게 그 모든 부분을 눈빛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스마트 글래시스예요. 이게 스마트 핸드폰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메타가 그 자크버그가 하는 게 거대한 큰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스마트 글래스를 하고 인재를 지금 한 사람당 2억 불씩 대고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회사들을 전부 억불 단위로 인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자, 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가공이 되면 안 돼요. 로 데이터. 우리 로 피쉬 하죠. 우리 생선 로 피쉬.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가 뭐 있어요? 텍스트, 시각 정보, 소리 정보, 센서 정보, 지식 처계. 아, 이거요? 챗 GPT, LLM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의 행동과 관련한 부분, 말로는 안 돼요 그러는데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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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부분은요 아직 멀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따 얘기 드린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하는 얘기의 경험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우리의 비정형 데이터가 99.9999%입니다. 99%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그 지금 LLM에서 하는 다른 데이터는 굉장히 작은 이 부분밖에 아직 안 된다. 그랬을 때 데이터의 신뢰성이 요 X가 뭐예요? 데이터예요. 근데 데이터가 쓰레기가 들어가면 여기 쓰레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ML하고 DL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는데 이거를 ML 가지고 돌리고 전력비를 쓰고서 지금 전부 헛질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원자력 발전소 가가지고 이거를 좀 체계화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허들 게임으로 얘기를 했어요. 허들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결고리가 하나만 끊어지면 다 땡이에요. 근데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 얘기만. 그 자기 얘기를 제가 12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AI만 가지고 얘기하고요. 어떤 데이터 컬렉션 저장만, 어떤 빅데이터만 가지고 악을 쓰고요. 어떤 데는 룰만 가지고 해서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우선은 제일 먼저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부분이 달아들어서서 데이터부터 분석 설계하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끊임없이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 또 안 됩니다.
지금 AI에 100조 때려 집어넣어도요. AI 부분에 이런 교육과 이런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빅픽처가 안 보이면요. AI 100조 때려봐야 또 물방울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자, 저는 이 부분을 신뢰의 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하나 자빠지면 이런 올림픽 경기에서 자빠지면 이렇게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빠졌다고 얘기를 안 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합성 얘기 이따 좀 나올 거고요. 한목적성. 우리가 이 부분의 목적이 뭐야?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일과가 뭐예요? Why was it? Why so? 이거 왜 하지? So what?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확고한 생각이 없으면요. 데이터를 모아봐야 전부 엉터리 데이터 모여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힘줘서 해요. 포스코를 들어가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이런 걸 느꼈어요. 그 좋은 회사가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냥 엉터리로 그냥 이걸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그래서 포스코 공장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 이거는 기술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PDA, 현장 데이터 모으는 걸 가지고 포스코에서 20년 전에 했고, 그래서 굉장한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서 수첩에서 모아왔던 거를 현장 와서 딱 PDA로 해가지고 크레들로 가는 순간에 데이터가 짜르르 가니까, 사람은 의사결정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퀄리티가 창출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건 데이터도 아니고 의사결정도 아니지만 최종 목표의 데이터를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려면 이 부분이 나름대로 허들 경기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의사결정을 AI 가지고서 지금 AI가 모든 걸 해준다라고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무지몽매한 부분이 우리 사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요. 전부가 이렇게 그냥 파편화돼 있어 나타납니다. 파편화돼서 나타나요. 왜? 뭔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모이면요. 이런 게 전부 없이 요렇게만 모여야 돼요. 요렇게만 모여야지만 좋은 데이터예요. 이렇게 파편화되면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이걸 가지고 0점 조절을 할 적에 이 부분을 해서 맞춥니다. 0점을 매크릭하면은 이 부분에다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결측지를 제거하고 파생 변수를 형성할 수 있는 건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정합성 데이터를 전부 버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광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KPMG에서 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불편한 진실고에서 10개를 해놨어요. 데이터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80% 이상 해야 됩니다. 95%는 DL 필요하지 않아요. 90%는 일반화된 거 가지고도 가능해요. 빅데이터는 그냥 도구예요. 베이션 확률로서 포용해야 돼요. 어떤 밤사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세계고 서로들 다른 박자의 프레젠테이션 극소수만 유용해요.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없어요. 완전 자동화 없어요. 인간이 개입돼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광춘 박사를 만나가지고서 이걸 하는 순간에요. 아, 맞아. 전부 다 솔루션 가지고 AI 가지고 빅데이터가 가지고 악을 쓸 적에 이런 얘기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20년 전서부터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맞아. 자, 데이터의 전처리성 80% 중요합니다. AI를 활용하려고 지금 우리 정부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목표예요. 가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런데 비정형 데이터고 여기에 부분이 80% 이상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전처리하고 의미적 전처리하는 이 부분에 아까 스케일 AI 부분에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요. 데이터마다 분석에 필요한 태그를 붙여주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태그를 붙여주는 게 힘들어요. 그 태그를 잘 붙여주는 게 요 3K 소프트의 부분이에요. XML을 오토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깅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으로 가변적 의미를 찾는 키워드로 자유롭게 단어, 수고, 숫자 문자로 속성을 애트리뷰트 속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홍길동 그러면은
XML에서는 그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1000명이 나와요. 부산에 사는 홍길동 그럼 100명이 나와요. 술 먹고 빌빌대는 부산 사는 홍길동 그럼 딱 한 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XML, 우리 세계 표준을 할 수 있는 XML의 부분인데 그거를 수동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가 힘들었던 거다. 그걸 자동으로 한 거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어, 메타가 140억 불 두고 인수한 것처럼 조만간 우리 요 3K 소프트에 아마 연락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자,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의 달성 방법론을 저는 요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EC 마이너가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부분에 EC 마이너가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포스코 들어가서 용광로에 추가 원료 투입 없이 하루에 240톤을 추가 생산하니까 연 2,500의 수익에 매출 5조라는 베니핏이 됐어요. 요거는 제철소의 용광로 하나만의 혁신이에요. 우리 주변에 혁신할 게 세고 셌습니다. 이거를 우리 기술 독립군이 제가 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다. 보험 사업도 그렇고요. 할 게 무지무지하게. 근데 그 회사가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들어가서 시민 데이터 사이언트, 시티즌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과정을 EC 마이너가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직장인들 포스코가 이렇게 한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초등생, 중고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생까지 전부 다 시티즌스 데이 자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자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능력을 형성하고 자기 부분의 개선 업무가 뭔지를 도출할 수 있는 제가 계속 이런 그 그림 그려가면서 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이거 양성합시다. AI 100조 투자 안 되는 게 남 좋은 일 시켜가지고 엔비디아 배불려주는 일만 하지 말고 이 부분 우선 사람들에 대한 이 시티즌스 데이터 양성합시다. 왜요? 초등생서부터가 다 시티즌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고 자기 분야의 개선 방안을 도출합시다. 아까 그건 용광로의 하나에 불과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집하고 활용하고 이 부분 그래서 업무 혁신을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유를 가져오면 굉장히 원유가 쓰레기 물질이고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놉니다. 정형비도 크루에 대한 크루드 오일로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정제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지고 정제를 하게 되면 부분이 AI는요, 엔진일 부분이에요. 블록체인이고 엔진일 부분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엔진 작살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운전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의식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공철학, 철학이 필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자, 우리 돈 계좌에 대한 부분,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항심, 유항산 요거는 맹자 얘기고요. 요 도란 무엇인가 자발적이다 이건 노자 얘기예요. 그걸 합쳐서 제가 돈계좌라고 표현. 이거는 결국 people and technology예요. 근데 전부들 인포메이션만 있어서 정보에 AI 솔루션이 전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가 엉터리 데이터, 쓰레기 데이터 가지고는 이것도 엉터리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은 결국 사람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밸류를 향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건너지 못할 강이 있었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은요, 기술을 몰라요. 기술하는 사람들은요, 이쪽의 부분을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지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제가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이게 공철학입니다. 이제 오늘 왜 부재를 인문학과
기술이 통합해서 최적화해야 용광로면 용광로고요. 보험이면 보험이고요. 금융이면 금융이고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눈높이 영어, 눈높이 기술로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 하고 여태까지 제가 악을 쓴 거예요. 자, 비정형 데이터요. 아까 제가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 전부 지금 사람이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시대가 왔습니다. 자, 뭐가 돼요? 사진, 동영상, 소리, 이거는요, 멀티모달로 지금 하고 있어요. 소비자 선호도, 의견 같은 이런 부분에서요, 경험과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이거는 엄청난 9999%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누구예요? 초가석 타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악을 쓰고 있어요. 전부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안이비설신이 이거는요. IoT를 해서 인공 감각일 부분이에요. 육감의 의식, 요거는 인공지능. 지금 전부 AI 부분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자연지능은 아니고 인공지능 이거 가지고 지금 전부 악을 쓰고 있다. 뭐예요? 인공감각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 부분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부분, IoT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드디어 IIoT, 인더스트리얼 IoT는 더욱더 안 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에너지 문제고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블리링이라는 얘기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메타 데이터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데이터 오브 더 데이터, 데이터 바이 더 데이터, 데이터 포 더 데이터라고 저는 이 얘기를 딱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영구 회장님, 야, 그거 너무 표현이 좋네요. 이 부분이. 데이터 포 더 데이터, 데이터 오브 더 데이터. 이 얘기가 뭐냐면 부산 사는 술 먹은 홍길동 이 얘기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됐다. 그래서 오토 XML은요, XML이라는 나름대로의 세계 표준을 자동화한 부분이에요. 그냥 솔루션일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솔루션을 잘 활용할 경험은 우리 기술 독립군의 50대, 60대의 그 경험자들이 이 부분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김영근 회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순석 우리 기술 독립군 애트리에서 디지털 건축가 데이터가 뭐가 시작되죠?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다음 지혜가 되고 자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가치 생산성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풍요로운 부분을 가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이쪽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되죠? 에너지 혁명이 되고 물질 혁명이 되고 노동 혁명이 되고 로봇 혁명이 돼요. 로봇은 뭐예요? 인공 근육일 부분이에요. 인공 근육. 우리 지금 이 부분이 인공 머리잖아요. 지능이잖아요. 로봇은 인공 근육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치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로봇과 AI와의 합성 이 부분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치 생산 이 부분이 공철학에서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최고의 상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풍요롭고 이런 부분이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다. 저는 이 부분을 의식주 관점 입장에서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먹고 살기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 문제로 따져보면요. 스마트 홈, 팜, 팩토리, 빌딩, 시티 이거 전부가 뭐예요? 주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너지 문제가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식 문제는요, 스마트 팜에서 우리들 나올 수 있어요. 의 문제는요, 스마트 팩토리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전부 스마트화 해야 돼요. 스마트화 하는 건 뭐예요? QCD를 높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야 돼요? 블록체인으로 배분으로 가기 전에 가치를 창출하는 AI의 악을 쓰는 분석 시간을 하는 이런 정합성 데이터의 수집부터 시작이 되지 않은 이 허들 경계에서 하나 끊어지면 땡이에요. 이거 끊어지면요. 이 집 뒷질하는 건 전부 헛질알입니다. 이 부분이. 자, 이거를 제품과 기술 부분을 개별 입장에서의 스마트화하는 거에서 이제는 수요자, 시민, 시티즌 중심으로 QCD 관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전환합시다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전부 시티즌이잖아요. 이 부분이.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 시민으로부터 나와요. 이거를 개별에서부터 이제는 이 부분을 전체로 보자. 이게 제가 얘기하는 우리 기술 독립군의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빅데이터 AI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운영 최적화하는 거. 이거는 끊임없는 최적화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통합 및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게 눈높이 영어, 눈높이 수학, 눈높이 기술이에요. QCD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건 엔드리스 게임이에요. 이거는 죽는 날까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위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비정형 데이터, 메타 데이터가 뷰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있어야 됩니다. 어, 제미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태깅이 없게 되면 안 돼요. 전부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알트만이 샘 알트만이 한국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질문할 적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쓰지 좀 말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기료가 엄청 높은데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발라가지고 꼭 해주십시오라고 존댓말을 쓴대요. 해줘 그래도 되는데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쓴대. 저 그렇게 썼거든요. 그게 전기를 엄청 먹는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는 뭐가 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에서요. 전부 거기서 앉아가지고서 저 뭐야 캔 빼내고 플라스틱 빼내고 종이 빼내고 앉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LLM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국은 나가야 될 부분에 LLM으로 가서는 그건 승부가 안 납니다. 우리가 못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법률, 행정, 금융,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디펜스 우리 잘하는 요 부분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계속 정부 쪽에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EC 마이너가 우리 기술 독립군의 핵심 멤버죠. 내년도 목표가 1010이에요. 10 밀리언 피플한테 1000만 명한테 한 달에 10불씩 받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LLM 써야 돼요. 거기에 자기 거를 써가지고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면 이 부분을 자동 분석 AI로 팔 수 있겠습니다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차별화적으로 잘 붙일 수 있는 것만 붙이면은 1억 명한테 10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 한 5억 명 지금 오픈 AI에 한 1억 5억 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한 1억 명 정도 10불씩 할 수 있어요. 그럼 큰 문제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쪽에 대한 부분을 저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든 게 요 선작업은 누가 해야 돼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티즌스들이 해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를 설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맞춰줘야 돼요. 챗.io 3K 소프트는요, 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잘 가지고 있는 거일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이 없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에 영감 받아가지고 딱 보면 이게 한눈에 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또 공철학 가시보강 인문학 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이 없었을 적에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이 전문가가 내가 해야 됐었을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분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런 개선 프로세스를 끌고 가지만 결국은 모두가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우리 저기 이승훈 대표님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제가 7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험 지식 대 데이터 세트 대 솔루션 비중이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웬만한 엔지니어는요.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제가 설명해 가지고서 딱 그냥 던져줬을 때 답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 나온 게 제가 7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7년간 모은 자료예요. 이나마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요. 그나마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승훈 아, 대표님이 첫 번째 딱 질문한 게 50대, 30대, 20입니다. 하이닉스의 10년 경험입니다. 자, 이승훈 대표님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박태영 우리 대표님, 박병호 이나마 이런 분들은 뭔가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붙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했더니 데이터 에이지가 도래했지만 특히 비정형 데이터 97.99 99.999% 있는 이게 빅데이터는 목적에 있는 내가 왜 데이터를 모으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정합성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57명의 기술 전문가를 했더니 경험 지식이 최고로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그때서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경험 지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데이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솔루션이 아니고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얘기를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에, 이제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개발자는요. 솔루션 비중이 제일 크다고 그냥 인식해. 왜? 다른 걸 몰라요. 개발자는요. 여기 개발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통합 균형된 요소가 없는 AI는 리스크가 커요. 제가 그래서 기술 독립군의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경험 지식 대 데이터 세트 대 솔루션 비중이 40, 40, 20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 지식이 받쳐줄 수 있는 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철학을 제가 저수를 하고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40% 중에서 1%만이라도 나름대로의 인문학적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물과 영양분이 공급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K 소프트가 지금 유럽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자기네들은 나중에 이런 부분에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할 테니까 니네들 전문가가 여기 들어와서 붙어서 이렇게 하라고서 지금 제안서를 내놓고 팀을 이렇게 만드는 거로 지금 독일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 한국에 있는 다양한 시티즌스, 초등생부터 취준생 모든 공철학 인문학 기반의 시티즌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연봉 1억짜리 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요, 결혼하고요. 그러면요, 애기 낳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데이터 요약하겠습니다. 손정희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겠어. 그때 제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째도 데이터, 둘째도 데이터, 셋째도 데이터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다가 소리 질렀는데 문 대통령이 못 듣더라고요. 손정희는 와가지고 비즈니스맨이에요. 자기 장사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프로퍼, 릴라이어블, 컨티뉴어스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Y는 FX, 열매는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요. have to be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땅이 아무리 옥토라도 AI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잘해도 쭉쟁이 씨앗 데이터가 들어가면 열매 안 열립니다. 이 부분이. 프로젝트가 솔루션, AI 솔루션 위주로 같이 창출 안 됩니다. 데이터, 마음을 포함한 데이터를 밸류하는 프로세스에 저는 마음도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고 4차 산업의 원유가 데이터인 것처럼 원유가 나쁘거나 정제 과정이 잘못되면 짝퉁 휘발유 나와서 차량 고장 및 환경 오염의 위험이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 why so what, 맥킨지가 어떤 회사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이거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 건지 데이터를 이 부분의 목적이 먼저 방향성이 안 잡히면은 그래서 정리정돈돼 가지고 성질이 없으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신뢰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가치 창출 어쩌다 한번 뒷걸음치다가 한 번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continuous value는 창출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 back to the basics, 2005년도에 back to the basics의 결론이 베이직스란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하는 공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3, 40년의 경험 가진 사람들이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back to the data 기술 부분의 기본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 태도에 데이터가 그다음 빅데이터가 모여져서 AI가 같이 창출이 되고 블록체인으로 같이 배분으로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K공철학이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라고 부제를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도 더 빨리 코멘트 주시죠. 이두표 대표님. 예, 어, 데이터 중요성 너무 많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AI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아까 개비지 아웃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근데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된다. 근데 좋은 데이터를 어, 만들려고 하면 조직에서 혹시 뭘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조직에서 우선은요, 나름대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는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CEO가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나라는 절박함이 있지 않으면요, 그냥 솔루션 하나 갖다 놓고 하면요, 그거 망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하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선은 제가 뭐예요? 절박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제자가 와서 월사금 내들고서 와서 공부하러 오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속에 들어서 머리를 쳐박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꾹꾹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절박할 때, 그때 공부하라. 비즈니스도 공부도 절박해야 이거예요. 저는 절박해요. 이거 대한민국이고 살려 그러면 우리 집에 살려고 그러면 이거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박함이 먼저 가장 첫 번째 그 소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최관영 박사님. 예, 오늘 너무 감사한 강의였고요. 지난번에 그 AI 세미나를 갔더니 마지막에 강사님이 주제로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워낙 AI가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오늘 세미나 발표할 때부터 또 내일은 또 다른 AI가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지금 AI를 쓰지 않으면은 특히 경영진 입장에서는 배임이라도 배임. 음, 워낙 이게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데이터의 그런 거대 LMN 해서는 알고리즘 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고유한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데이터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말씀하신 인문학적 그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겠다는 게 또 절감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부분에, 어, 솔루션 가지고서 AI 솔루션 가지고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해서 why so? 왜 이거를 해야 되지? 품질이야, 안전이야, 우리가 납기야, 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뭘 하자는 거지? 제가 기술 독립군은 뭘 해야 되지는 뭐냐면요. 양질의 일자리 만들자. 이게 지금 기술 독립군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맥킨지가 why so so what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의식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이는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광풍처럼 한번 지나가고 그냥 땡칠 거예요. 이런 나름대로의 인문학적인 나름대로의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인비저블 니즈, 눈에 보이지 않는 니즈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CEO가 제시를 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역시 배임이에요. 이 부분이. 자, 또 우리 김광석 박사님. 네, 어, 데이터는 정말 4차 산업의 원유라는 말과 같이 모든 자료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 서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실 그 인류 역사에 들어온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전부인양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과 인문학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같이 잘 해나갈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불교 논문 쓸 적에요. 마음 부분을 데이터화를 잘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음도 알겠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마음도 데이터예요. 네, 데이터화를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림으로도 많이 여태까지 우리 공차랑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림 정성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를 섞어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면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화석근 대표님 코멘트. 예, 저희는 그동안 공장 쪽에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데이터의 중요성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가 되지 않은 데이터는 결국은 무의미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지금은 그 데이터의 표준화 부분, 그러니까 아까 경험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지식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암묵적 지식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산업 부분에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서 글로벌하게 좀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경희 대표님. 예, 절박함이 없으면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그 인문학적으로 풀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 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기초산업.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예, 들어와요. 절박해야 돼요. 예, 룰루를 알아요?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내년도서부터 하지, 이거 안 됩니다. 예. Right now. 지금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이진호 박사님. 이진호 박사님. 제가 이동 중이라 다음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병훈 박사님. 자, 김재유 네, 총장님. 예, 오병훈 박사님.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곧 back to the basic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김 회장님하고 그동안 쭉 해오셨던 일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에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 일이 꼭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근본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자, 우리 김재유 총장님. 얼마 전에 정치 원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제안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내셔널 프로젝트로 전국 및 회고로 쓰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저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고록을 쓰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훌륭한 데이터가 되고 그 회고록은 이제까지는 왕의 역사가 민중의 역사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들 바라보는 입장은 다 같지만 결국은 back to the basic.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음식 가리지 말고 골고루 100번씩 씹어 먹고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요. 선생님,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back to the basic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서울에서 자라서 예? 유치원 안 다녔습니다. 유치원 안 다녔어요? 우리 때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다시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밀림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가야 돼요. 저는 AI가 아무리 지금 나발을 떨고 그래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니네들 결국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 안으로 들어오고 있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래요?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지금 AI 가지고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여기 데이터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우리 인문학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나라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이 깨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다 보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명상을 통해서 하고 있으면요. 여기가 아무리 뭐 세상 내가 뭐 돈에 지금 돈지랄을 하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내 손바닥 안에서 노는구나라고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신다 그러면 우리 공철학을 할 수 있는 좋은 우리 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피드백 쓰세요. 머리, 배운 점, 심장으로 느낀 점, 손발로 실천할 점.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